자, 우리 등록증 등의 게시를 좀 볼게요. 자, 게시를 해야 될 게 5개가 있어요. 예, 5개의 이제 게시물이 있는데, 예,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잠깐 보기는 했는데, 등록증 원본을 걸어야 돼요. 원본. 분사무소 같으면 뭘 걸어야 되겠어요?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을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하고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있을 때 거는 거죠. 없으면 못 거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답변해 주세요. 어느 중개사무소에 가봤더니 등록증만 있고 자격증이 한 장도 안 걸린 사무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어느 중개사무소인데 등록증은 있는데 자격증이 한 장도 안 걸려있는 중개사무소 있을 수? 있죠. 예, 부칙개공이 소공을 고용하지 않으면 자격증은 안 걸리겠죠. 자, 반대로 이제 어느 중개사무소를 가봤더니 등록증 한 장에 자격증이 막 10장 걸려있네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등록증은 한 장 있는데 자격증 막 10장. 소공을 많이 고용한 거지 뭐. 예, 예컨대. 예,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걸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받을 건지 보수 요율표라고 얘기하는데 요율표를 걸어야 돼요. 이거는 식당으로 말하면 뭐를 걸어 놓는 거랑 똑같아요. 네? 메뉴, 뭐 가격, 뭐 이거 붙여놓은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또 걸어야 되는데요. 보증은 나중에 다시 배워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어느 중개사무소는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보험 증권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고요. 어느 중개사무소는 공제 들었다 그러면 공제 증서를 걸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걸어야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그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발행하는 거라 그랬죠? 예, 세무서. 예,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요거 등록증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시군구에서 교부하는 거고, 요 게시물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암기까지는 아니고 특별히 요거 5개 정도 걸어 놓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보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게시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등록증 원본 걸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보증 설정 서류도 맞고, 3번에 보니까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물이 아니죠. 자격증 원본 맞고 요율의 한도액표도 맞고 그래요. 이거 우리 35회 때 한번 나왔었고요. 게시물. 자, 그다음에 6절 넘어가면 사무소의 명칭. 자, 사무소의 명칭 이렇게 이제 보니까 상호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제가 간판 막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상호를 이제 만들 때 자기는 해야 하는 거, 이거를 자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기는 뭔 뜻이겠어요? 부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금지 되는 거를 부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자기 의무에는 아까 우리 보여드린 대로 문자 사용의 의무와 성명 표기의 의무가 있어요. 문자 사용과 성명 표기. 자, 그럼 문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몇 자나 몇 자의 문자를 써야 돼?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런 5자. 이 문자를 상호에다가 꼭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러면 10자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도 돼, 안 돼? 되죠. 앞에 뭐 뒤에 붙이는 건 상관없고 요 문자가 꼭 포함되어지면 되긴 한다. 자, 성명 표기는 뭐를 설치하는 경우? 간판, 네,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뭐 가능한 정도로 표기하라 그랬냐면 인식 가능한 정도. 그럼 인식 가능한 정도면 좀 크게 아니면 작게? 크게 해야 인식이 되죠. 작게 하면 인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무소의 실명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개공 아닌 자, 말 그대로 아닌 자의 부자기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닌 자들은 몇 자든 몇 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어요. 8자나
다섯자 이런 거 이제 쓰면 안 되는데 이걸 만약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닌 자에다가 채색 한 번만 붙여주시고 어떤 제재를 받게 되냐면 1년 1천의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이 아닌 자라는 표현이 되게 여러 번 나오는데 아닌 자 나오면 항상 1년 1천으로 받으면 돼. 아닌 자가 뭘 했대. 그러면 1년 1천으로 이렇게 처벌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우리 8자나 5자의 문자는 계곡만 쓸 수 있는 문자니까 아무나 써서는 안 된다 정도 보시고요. 지금 우리 보셨던 법조문을 표로 정리를 다시 한 번만 좀 해보면 요런 표가 나오게 되는데 사무소 명칭에는 요 8자나 5자의 문자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간판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성명을 표기를 해줘야 되고 성명은 이제 인식 가능한 크기라 그랬죠. 자 여기 부칙계공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잡아 주실 건데요. 이 부칙계공 중요하고 이거 쓰면 안 돼. 이거는 금지 의무예요. 부작위. 자 왜 부칙계공은 이 8자를 쓰면 안 돼?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부칙계공은 뭐라고만 써야 돼? 이 둘 중에 5자 부동산 중개라고만 해야 돼. 다시 한번 부칙계공은 8자 쓰면 안 되고 부칙계공은 요 5자로만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이걸 쓰면 어떻게 할 거냐? 쓰면요 1년 1천이 아니라 백과태료로 가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 부칙계공이 계공이라서 그런 거야. 아닌 자가 아니라서. 그러면 부칙계공도 계공 맞죠? 그래서 이거는 1년 1천으로 받으면 안 돼. 그러면 1년 1천의 형벌은 행정형벌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아닌 자들이. 아닌 자들이 이거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어떤 그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이제 메인 간판에 이렇게 딱 달려 있고 밑에 딱 보니까 막 토지, 뭐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 그 다음에 옆에는 뭐 재개발, 밑에는 또 뭐 적어야 되겠어? 재개발 적으면 재건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는 크게 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중개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100% 아니에요. 중개사무소는 룰이 있다 그랬잖아요. 몇 자나 몇 자? 8자나 5자. 근데 이건 3자밖에 안 들어갔잖아. 그런데 이런 사무소는 계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처벌한다 아니면 처벌 안 한다? 이걸로 이거 처벌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얘가 뭐를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얘가 컨설팅만 하면 상관은 없어. 근데 얘가 컨설팅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를 할 수도 있냐면 토지에 대한 막 그 매매 계약서도 써주고 뭐 중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부동산 중개 컨설팅 이렇게 합법적 계공인데 합법적 계공이에요. 부동산 중개 컨설팅 이러면 어때?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만 중개 컨설팅 뭐 이거 하는 건 상관없다. 자 그럼 쓸 수 있는 거 없는 걸 한번 좀 구분해 봐 드릴게요. 공개인데 성공 부동산 중개라고 사용했대. 그럼 여기 5자 들어갔죠? 되고 안중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8자가 돼서 뭐 당연히 되는데 이 사람이 안중근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써도 돼요? 아니 본인이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니까. 그래도 된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이름을 쓰는 거야. 뭐 이순신 공인중개사 상관없어요. 그죠? 꼭 본인 이름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사용 불가한 명칭에 보니까 삼성부동산은 못 써요. 왜 못 써? 5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뭐라고 바꿔야 돼? 삼성부동산 중개. 뉴월드 공인중개사도 쓰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뉴월드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간판을 이제 보면은 아마 색달라 보일 거예요. 배운 거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분 정도가 저한테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주실 거라고. 뭘 보여주시겠어요? 배운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다르면 사진 한번 찍어갖고 와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 여러분이 찍어온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겠어? 이렇게 확대. 왜 확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뉴월드 공인중개사라고 크게 써 있어요. 근데 사무소가 빠졌잖아. 근데 이걸 확대해 보면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어 밑에 사무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사무소라고 조그맣게 썼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이건 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안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5자 들어갔죠? 주식회사 쓸 수 있어, 법인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8자 들어갔죠? 그리고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쓸 수 있고, 불가한 명칭에 보니까 솔로몬 부동산 알선 주식회사 이거 쓰면 안 돼. 왜냐면 뭐라고 써야 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중개가 알선이긴 하지만 알선 이런 말 쓰면 안 돼. 여기 간판에다가. 그 다음에 JRA 부동산 서비스 중개. 요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왜 못 쓴다고? 5자 있구만. 부동산 중개 있구만 왜 안 돼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을 중개하겠다는 건지 서비스를 중개하겠다는 건지 혼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여기 2번에 있는 모든 문자를 다 써가지고 여기 있는 문자 모두 다 써서 쓸 수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JRA 부동산 중개 서비스 이렇게 하는 건 좋아. 그래서 이게 중간에 뭐 끼어 들어가면 안 되고, 부칙 개공은 이렇게 쓰는 거 좋아요. 여기는 5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좋고, 부칙 개공은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건. 예. 그럼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죠? 인양반이 뭐가 아니니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게 1년 1천이에요, 백과태료예요. 이거는 백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간다 그랬죠. 제1부동산은 당연히 안 되고. 자, 이제 명칭에 관련한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 별 하나만 해요.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문제인데, 틀린 거 개공 A. 그러니까 어떤 개공이든 개공 A라고 줬어요. 사무소 명칭에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하였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얘가 만약에 부칙이어도 써도 되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에도 써도 되니까 1번은 맞고, 2번 시도지사는 여기 시도지사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고,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공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명칭을 잘못 사용했다 그러면 이 얘기예요. 8자 내지는 5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간판을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예. 어디가 틀렸을까요? 시도지사가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시도지사가 얼마나 높은 관청의 장인데 뭐 한다고 간판을 철거하고 뭐 이런 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뭐로 바꿔야 되겠나 생각해요. 주어를 항상 조심해야 돼. 뭐 등록관청 내지는 시군구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씨는, 얘는 지금 종별을 특정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사무소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얘가 이제 종별이 공인중개사니까 이렇게 이제 바꾼 거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자,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받은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물 중 간판에만 표시했대. 원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5개 광고물에 다 표시하는 거야? 자기 그 책임자의 이름 있잖아요. 그 책임자의 이름을 모든 5개 광고물
그러니까 이제 모든 5개 광범위라면 어떤 것도 다 들어가냐면 왜 입간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놓는 거 그것도 있고 왜 우리 식당 같은데 보면 한 오후 4시쯤에 이제 이렇게 문 열을 때 저녁 장사하려고 문 열을 때 보면 출근하자마자 전기 꼽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죠? 식당 이렇게 영업 막 시작하려고 알리는 거 있잖아. 우리 그 식당 앞에다가 그 대형 그 어떤 광고인데 뭐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바람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막 사람 모양으로 되는 그런 것도 사실 5개 광고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책임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만 간판, 이 부착형 간판이잖아. 그거에만 표시한다. 그러니까 뭐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풍선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는 할 필요 없고 간판에만 표시하면 되고 5번 개공 아닌 이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다른 게 아니고 5번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개공이 아닌 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럼 개공이 아닌 이는 개공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니까 얘가 지금 주어가 뭐예요? 개공 아닌 자잖아. 개공 아닌 자. 그럼 이렇게 개공 아닌 자는 유사 명칭이든 동일 명칭이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게 돼요. 1년 1천. 그럼 이거를 여러분 정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앞에 거 왼쪽 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 1년 이하의 징역. 요거는요. 또는 얘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줬나 보세요.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어요? 1,000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잖아. 1,000만 원 이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1,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러면 어때요? 그건 틀린 거지. 1,000만 원을 넘는 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100만 원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이거 되게 그 많이 틀린 그런 문제예요. 이건 왜 틀렸냐면 얘를 못 본 수험생들은 무조건 내려갔을 거야. 밑으로. 이 주어를 못 본 수험생들은 빨리 읽어야 되니까 못 봤으면 내려갔다고. 내려갔는데 아닌 자가 나오잖아. 그럼 머릿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닌 자 나오면 몇 년 몇 천. 1년 1천. 근데 갑자기 얼마가 나와? 100만 원. 이 바보같이 100만 원 아니야. 하고 5번에다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문제 참 잘 낸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이제 2번 문제. 몇 년 전에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옳은 거라고 물었습니다. 공개가 사무소 명칭. 주어가 이제 공개예요. 8자 또는 5자. 이 공개는 둘 중에 하나 써도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가, 지금 얘는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주어예요. 그래 놓고 뭐를 안 했다라고 줬어요. 등록을 안 했대. 그럼 얘는 그냥 여전히 뭐야? 그냥 공인중개사야. 그냥 개공이 아니라. 근데 얘가 사무소에다가, 사무소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무소에다가 뭐라고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사용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없지. 얘는 개공이 아니니까 사무소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대요. OX. 당연히 못 쓰지. 얘는 개공이 아니니까.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다른 법령에 따라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이때 사이즈는 어떤 크기로? 인식, 뭔 또 0.7이에요. 0.7은 인장이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인장이 0.7이고 여기는 뭐? 인식 가능한,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되고. 4번 등록하지 않은 공인, 또다시 등록을 안 한 공인중개사라고 줬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버리면, 이 원래 이제 개공 아닌 자가 이런 명칭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해버리면 여기다 채색 인양반이 나서서, 그죠? 그러니까 국장이 나섰다니, 국장은 이랬잖아. 국장이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대. 천만에 만만에 뭐 하려고 국장이 이걸 나서겠어요. 그럼 이 자리에 누구를 줘야 돼? 등록관청 내지는 시군구. 그러니까
국장이 할 일이 있고 시도지사가 할 일이 있고 등록관청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관대 그 민의 관계를 조심하셔야 돼. 이런 함정들 되게 좋아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간판에 관련한 철거를 명하고 그러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등록관청. 5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좀 이따 바로 볼 건데 표시광고 하려고 할 때는 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명칭은 안 들어가면 안 돼. 명칭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명칭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광고하는지를 오픈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광고하는 거지 이거를 드러내놓고 광고하라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어서 볼 겁니다. 얘는. 밑에 여기 좀 남았구나. 자,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이제 표시 광고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표시라는 거는 이제 중개대상물을 표시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을 표시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중개대상물을 어디다가 써놓는다든가 이것도 일종의 표시하는 건데 그 표시를 나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냥 표시인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광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게 표시인지 광고인지 보세요. 자기 사무실에 그 백보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개나리 아파트, 뭐 101동 1401호, 뭐 매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기 그 사무실 백보드판에다가 이거 표시의 광고예요. 이건 표시라고 봐야지. 근데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자기 중개사무소 유리창에다가 A4로 출력을 해서 붙여놓은 거야. 밖에서 보게. 그리고 밑에 이제 뭐 매매가 얼마, 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야. 뭐 15억 이런 식으로. 그거는 표시의 광고예요. 그건 광고야. 이해됐죠? 근데 이제 표시는 안 중요하고 이거가 좀 중요한 표현인데 이 광고는 누구만 이 광고를 할 수가 있냐면요. 온리 개공만 할 수 있어요. 온리 개공만.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개공만 해야 돼. 그러면 중개부조는 당연히 표시 광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지.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공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소공은 광고할 수 있어 없어? 중개대상물. 빨리 선택해 보세요. 시간 없어. 에?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34회 때,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 본시험에 소공이 이 광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단 말이야. 본시험에. 그래 놓고 금지되는 걸로 정답 처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소공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실무하고 시험하고 좀 다르잖아. 그래서 시험용으로는 소공 광고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시험용으로는 광고는 오로지 누구만? 개공만 해야 되고 소공이 광고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무에서 막 하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소공은 광고하면 안 돼요. 누구만 해야 된다고요? 개공만. 자, 그럼 이제 개공이 광고할 때 뭐를 좀 명시를 좀 해야 되냐면 여기 명시하여야 한다에다가 채색 한 번만 할 건데 이 명시를 하라는 게 뭐를 명시하라는 거냐면 내가 개공이라는 거를 드러내놓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은밀히 하지 말고 명시를 해서 광고하라. 근데 뭘 명시할 거냐면요. 5가지를 명시를 하는데 첫째 사무소의 명칭, 상호를 드러내놓고 하고 그 다음에 광고하는 주 목적은 내가 이렇게 광고할 거니까 너네가 나한테 뭐해? 응? 찾아와. 그럼 찾아오려면 나의 사무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화 먼저 해. 그럼 연락처 이런 거를 다 명시하고 그리고 전화해서 누구 찾아? 나 찾아. 개공의 성명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개공의 성명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합법적 개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등록 번호까지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이 5개 그러니까 공통적 명시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해보다는 얘는 좀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보다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명소연 성명 번호 이렇게 좀 암기해 볼게요. 명소연 성명 번호 중요합니다.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명소연 성명 번호. 이 명소연 성명 번호는 개공이 광고할 때
그 광고하는 수단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터넷 광고도 있고 전단지 광고도 있고 점두 광고라고 해서 저기 가게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망라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이거 5개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도 좀 잘 나와요. 중개보조원은 절대로 명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중개보조원 있어. 이름이 뭐야? 뭐 전화번호 어떻게 돼? 절대 오픈하면 안 돼. 왜 이걸 못하게 하냐면요. 광고에다가 중개보조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만약에 이제 덧붙여서 광고를 하면 열에 한두 명 정도는 전화해서 누구를 찾겠어? 개공을 찾는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 찾고 그러죠. 그죠? 자, 여러분 혹시 대관청, 구청이든 시청이든 어디 전화하실 때 뭐 부서 먼저 검색을 해보잖아요. 저기 인터넷에다가 뭐 노원구청이다 그러면 뭐 노원구청 지적과에다 전화할 일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 뭐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한 10개가 있어요. 뭐 무슨 뭐 지적과 과장이 있고 뭐 밑에 이제 쭉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맨 위에 과장한테 전화해요? 아니면 맨 밑에 이렇게 전화 아니면 중간에 전화해? 내 지적과에 볼 일이 있단 말이야. 예. 그럼 맨 위에, 맨 아래 아니면 중간에 어디다 전화하셔? 예? 전화 안 하시나? 예. 저는 무조건 제 위에다가 전화해요. 과장한테.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맨 밑에다 전화하면 통화 줄 확률이 매우 높아. 그거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근데 맨 위에는 통화 줄 확률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맨 위에 사람들은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전화 오면 담당자 바꿔줄게요 하고 연결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대빵한테 전화해가지고 대빵이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담당자께 연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빵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중개보조원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뭐가 막 민감한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중개보조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민감한 걸 물어본다니까. 예, 그 중개 업무에 관련한 아주 민감한 걸 물어봐요. 근데 중개보조원에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굉장히 중개 업무에 관련된 아주 그 고급진 정보도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중개보조원이고 개공이나 소공 바꿔드릴게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중개보조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사무실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커피숍에서 만나요. 진짜로 커피숍에서 만나서 뭐래? 이거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서 계약서 쓰면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써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는 뭐 가령 원래가 한 뭐 500만 원 정도 중개 보수 줘야 된다면 저는 100만 원만 받고 해드릴게요. 이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어떤 정보도 명시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의 시발점이 여기야. 이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면 광고가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그 네이버 광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이거를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추가는 뭐에다가 추가? 추가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추가. 그럼 뭐에다가 추가? 남연살이 추가 이러면은 남연살이를 뭐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남연살이 추가를 언제 해? 우리가 부대찌개 시킬 때 하잖아. 그럼 부대찌개는 기본으로 나오고 얘는 추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말 그대로 메인 요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 명소연 성명 번호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하고 명시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고 인터넷 광고할 때는 더해라. 더 추가해라. 뭐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는 자세하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추가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저장할게요. 기억. 소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명소연 성명 번호에서 이 소가 뭐였죠? 에? 소재지. 자, 뭔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근데 여기 소재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무소는 무슨 소재지는 아닌 거야. 사무소 소재지는 아닌 거지. 그럼 여기는 뭔 소재지? 이건 물건 소재지죠. 그래서 물건 소재지를 우리 인터넷 광고할 때는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요. 뭐 한번 읽어봐 드리면 면적, 가격, 종류, 형태, 뭐 매매냐, 교환이냐, 뭐 임대차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층수로 따지면 뭐 몇 층이냐, 뭐 이런 것들. 사용 승인 언제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명소연 성명 번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들이 우리나라에 11만 명의 개공이 있는데 그 11만 명의 개공들이 광고를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 광고하는 방법을 통일시켜서 고시 이렇게 널리 알리는데 이거는 국장이 고시합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 자, 광고할 때 부당한 광고를 하지 말래요. 부당한 광고를 하지 말어라. 근데 이 부당한 광고가 뭐냐면 5개의 어떤 유형이 있어요. 부당한 광고가 5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존재하지 않는데 광고하는 거가 부당한 광고야. 존재하지 않는데 광고하는 거, 허위라고 하죠. 이거를 허위 물건 광고하는 거 부당한 거예요. 가상의 물건, 이런 거. 왜 가상의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하냐면 손님의 전화번호를 따내기 위해서요. 그럼 대개 이 허위 물건은 좋은 물건을 만들겠어? 아니면 안 좋은 물건을 만들겠어요? 좋은 물건, 뭐 가격도 싸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이나 뭐 과장되게 하는 광고인데 이거 그냥 줄여서 과장 광고라고 그래요. 허위 과장. 그 다음에 디귿번은 이제 통칭하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들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딸려 있는 애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존재는 하지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런 물건이 있다고. 이런 거를 왜 하냐면 기만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광고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릴게요. 중고 자동차에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 중고 자동차가 하나 나왔어요. 뭐 소나타라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뭐 가령 소나타 뭐 이제 한 5만 킬로 탄 게 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시세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에 나온 거야, 중고차가. 그러면 내가 중고차 한 대가 필요하면 전화해봐요, 안 해봐요? 해보지. 그럼 전화해보면 뭐라 그래, 그 중고차 딜러가 그 차가 그러면 안 되지. 있다고 하죠. 일단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갔어. 거기까지 막 멀리 갔는데 뭐 수원 용인까지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5분 전에 팔렸다 이렇게 하는 놈들도 있지만 실제로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는데 조수석 발판을 봤더니 번개탄을 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사실 이 차가 뭐 차는 좋은데 일가족 4명이 자살한 차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반가격이야? 그럼 살래요, 안 살래요? 안 사죠. 왜 안 사요?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저녁에 막 운전할 때 뒤에서 막 누가 땡기는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못 탄다고. 그러면 그 중고차 딜러도 사실은 팔 수도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광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손님이 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차는 좀 그러니까 다른 차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이제 계약서 쓰게 만드는 그런 거가 부동산에서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것들. 여기 보면 의사가 없다. 이것도 다 그런 하자가 심각해가지고 하는 물건들이. 이게 다 기만하는 광고예요. 우리 단어 3개만 기억하겠습니다. 뭐뭐뭐 단어. 허위, 과장, 기만. 이런 광고들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이름하여 무슨 광고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좀 세졌죠? 500 과태료. 자, 이제 지금 보신 거를 뒷장으로 좀 넘겨 보시면 아닌 자들이 광고하면 어떻게 될 거냐? 똑같아요. 아닌 자가 광고하면 몇 년 몇 천, 1년 1천의 형벌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개공 아닌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럼 여기에는 소공도 들어가나요?
네, 소공도 광고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소공도 광고다 걸리면 1년 1천이에요. 자, 요런 거를 이제 제재를 좀 다 모아보면 명시하지 않으면 백과태료, 부당한 광고를 하면 500과태료, 그리고 아닌 자가 광고하면 몇 년 몇천? 1년 1천. 이렇게 제재가 좀 나눠지는데 요 각 다 채색 하나만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500과태료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 제재가 중요하고. 자, 이제 모니터링을 한번 좀 내려가 볼 건데요. 자, 어느 서울의 어느 특정 지역에 뭐 강남이든 뭐 강북이든 어떤 특정 지역에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 광고 같은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좀 막 더 많아지겠어요? 아니면 좀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겠지. 막 급등하면 거래량도 막 폭등하고. 그래서 국가가 이 광고의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막 그 아파트 가격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앞에 친구 혹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네, 결혼할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결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응? 집값이 아니고 상대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상대방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자, 상대방은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집값이거든. 맞잖아요, 그죠? 집값이 너무 비싸면 젊은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포기해 버린다고. 뭘 포기해요? 결혼을. 아니, 집을 사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포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찾는 게 뭔지 알아요? 남자애들은 뭐 사? 결혼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뭘 사냐면 차를 사. 뭐 외제차 몇 억짜리 이거를. 왜냐면 자기한테 보상을 난 결혼도 안 할 거고 하니까 어차피 나는 뭐 집도 안 살 거고 하니까 난 차나 좋은 거 사야지. 이런다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뭐해? 명품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자애들이 이제 막 개나 고양이 이런 거 막 사서 거기다 막 아이처럼 막 키우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게 올바른 사회 현상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인양반밖에 없어. 국장밖에는. 왜냐하면 전국의 개공이 11만 명이 있는데 다 있잖아요. 시골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그러니까 인양반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인양반이 이 광고 모니터링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업무의 위탁은 국장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요번 35회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뭐 자료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 같은 업체를 말해요. 네이버 같은 업체. 뭐 여기다 제가 적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직방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아시죠? 그죠? 직방, 뭐 다방, 뭐 집토스 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얘네는 국장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를 거절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물론 국장한테 받는 거예요. 이 모니터링은 국토부에서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다가 맡기냐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서 만들어진 법인, 그러니까 민법 규정에서 만들어진 법인, 그 다음에 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러니까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35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 업무 위탁을 좀 특이한 문제를 하나 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요. 35회 시험에. 이런 거는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내면 돼요. 여기에 협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내도 되고
얘에다가 위탁을 못 맡기는 궁극의 이유가 있다고요. 여기다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비영리 아니고 비영리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왜 여기다가 이 모니터링을 맡기면 안 될까요? 다 똑같은 놈들 아니요? 개공이나 협회나.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면 짜고 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누가 그걸 제대로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면 안 되고 외부 기관에다가 맡겨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무튼 여기 협회에다가 여기 위탁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푸셨으면 돼요. 자, 이제 모니터링이 좀 약간 좀 그 출제가 가끔 돼요. 그래서 여기다 좀 채색을 좀 해볼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과 수시가 있는데 기본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우리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기로 할 수 있는 게 수시 모니터링인데 얘가 좀 중요해요. 분기별로. 자, 그러면 분기별이면 몇 달마다? 분기니까 3개월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 6개월마다 뭐 4개월마다 이러면 틀린다고.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계획서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 수탁기관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이제 국장한테 제출을 해줘야 되고 이것도 뭐 중요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장이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은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사나 조치는 얘네한테 요구를 해야 돼. 시도 및 등록관청이 말하자면 조사하고 조치를 하는 거지. 수탁기관은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모니터링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장이 만들어서 고시한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전국의 공통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었네요.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에 개공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대요. OX. 절대 명시하면 안 되고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 표시 광고의 방법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표시 광고의 방법은 전국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국장 말고는 할 사람이 없죠. 2번 답이고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거를 이제 과장 광고라고 해요. 과장. 아까 제가 세 가지 단어만 좀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단어가 뭐였죠? 허위, 과장, 기만. 근데 이게 과장 광고예요. 이 과장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 포상금을 아직 안 배우시긴 했는데 포상금을 줄 수가 없는 사유예요. 이거는 왜 포상금을 줄 수가 없냐면 이런 표시 광고가 너무나 많아요. 이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11만 명의 개공이 있으면 보통 네이버에다가 막 100개, 200개씩 광고 올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한 10개 정도, 10% 정도는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들을 올린다고. 왜냐면 손님에 대한 정보를 따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돈을 주면 이 포상금은 50만 원을 주는 제도인데 이걸 다 주면 국가 살림이 재정 상태가 거덜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는 말하자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내냐면 광고 중에 딱 하나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닌 자가 광고하면 이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요. 이것 때문에 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 근데 개공들이 하는 뭐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는 워낙 많아서 포상금을 줄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닌 자들이 하는 광고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 4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사무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명소연 뭐 이거 있잖아요. 사무소에 관한 거 그거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명시 안 해도 돼요? 명시해야 돼. 해야 되고 인터넷 할 때도. 그리고 5번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수탁기관인
기본 계획서에 따라, 기본 계획에 따라,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이잖아요. 6개월마다 OX, X. 그럼 여기 뭐라고 줘야 돼? 3개월마다라고 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대여로 보기로 하고, 이제 우리 OX 문제 퀴즈 있죠? 그거 좀 잠깐 보고. 자, 1번 문제. OX. 오늘 다 배우신 겁니다. O의 X예요.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셔? X예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업무라도 하면 안 되죠. 그죠? 왜 어떤 업무라고 하면 안 되냐면 개인인 계공에는 누구도 있어요. 개인인 계공에는 부칙. 부칙은 뭐 못한다 그랬죠? 경매, 공매. 그러니까 개인 해놓고 어떤 거라도 이러면 틀리잖아. 안 되죠? 예. 자, 1번 문제는 한 분 빼고 다 틀리셨어요. 자, 2번. X죠? 예. 여기는 어디가 틀렸어? 이거.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예. 이건 맞았고. 자, 3번. O예요, X예요? X죠. 동일하게가 틀린 거야. 그러면 얘가 고용인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받는 게 아니라 해당 죄에 규정된 뭐만, 벌금형만. 그리고 액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4번. 누구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에? 법인만. 그러니까 모든 계공이 다 하는 건 아니죠. 자, 5번. 배우신 거야, 오늘? 제가 좀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도 좀 해드렸는데. X예요. 자, 어디가 틀렸어요? 예, 이 말은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공동사무소는 뭐와 뭐의 방법으로?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만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예. 요건 오늘 안 배우신 거이기는 한데, 이전 신고는 이전을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전을 하면 10일 안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안 배우시긴 했고, 얘도 오늘 안 배우신 거예요.